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극심했던 지루성 피부염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거를 이제부터 자세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졌는데 그게 여드름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점점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피부 변화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작년 9월, 10개월 전쯤 사진이고요. 피부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라고 느꼈던 초기 상태였어요. 바로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해서 모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복용약을 처방받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며칠 먹고 빠르게 호전이 됐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약을 중단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더니 초기 상태보다 더 심한 피부 상태가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 찾아가니까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처방해 주셨고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을 끊었을 때 피부 컨디션이 더욱 악화가 됐어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모낭염이 아닌 주사 피부염일 수도 있겠다는 추가적인 진단을 받았고 다른 연고도 추가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12월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에 맞춰진 치료를 시작하니까 점점 호전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현재 모습. 치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모습은 예전에 비해 거의 되돌아온 상태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치료 과정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진짜 많이 찾아보게 됐거든요. 제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채널이 의학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전문적인 그런 의학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묘한 의사님의 채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요. 처음 방문했던 피부과에서는 저를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지 않았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오진하기가 쉬운 질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접촉성 피부염으로 많이 헷갈려하고 주사 피부염이라고도 많이 헷갈려한대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갔던 그 병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해주지 않았었고 그냥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약을 중단하면 더 심하게 얼굴이 더 막 뒤집어지는 걸 계속 반복하기도 했었어요. 얼굴이 막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 얼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열감이 정말 심하게 오르고요. 피부가 아픈 그런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정말 질환이 있는 사람처럼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이건 일반적인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은 아닌 것 같다. 얼굴이 많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열감을 느끼는 걸 보니까 주사 피부염인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다시 해주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주사 피부염으로 오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드름은 피부가 있으면 여드름 난 부위만 볼록볼록하게 빨갛고 그 외적인 면적은 원래 살색을 그대로 가지잖아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의 넓은 면적으로 색깔이 싹 달라지고 통증도 생기고 변해요.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그 부위만 빨간 게 아니라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빨개지고 따갑고 뜨겁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지루성 피부염을 좀 의심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온 트러블을 이렇게 압출했을 때 여드름 씨앗이라고 불리는 게 딱 나오면 여드름인 거예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농이나 피만 살짝 나오고 여드름 씨앗이라고 불리는 그 알맹이?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압출을 해도 여드름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루성 피부염인 게 진짜 맞다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압출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짜고 뭐 소독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무조건적으로 짜면 옆으로
번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지루성 피부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압출을 하고 케어를 받으면 더 좋아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압출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드름을 짰을 때 여드름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 얼굴에 볼록볼록한 부분 외에도 넓은 면적으로 뜨겁거나 따갑거나 빨갛다,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걸 진짜 꼭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진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 가까운 병원이 좋은 줄 알고 계속 한 군데만 다녔는데 한 군데 병원만 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을 들어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한 가지 병원만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문에서 다른 병원들을 가보기 전까지는 스테로이드 처방도 프로토픽, 엘리델, 수란트라 이런 것들도 계속 한 가지 병원에서 전 처방을 받았었고 그 한 가지 병원에서 저를 끝까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였거든요. 정말 후회가 되긴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항상 그거 유의하시고 다른 병원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제 제가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었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계속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을 했었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먹고 3일 안 먹고 열흘 먹고 3일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달 반? 가까이를 스테로이드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리바운드 현상이 또 엄청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리바운드 현상은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는 피부가 참 좋아지지만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되려 더 극심하게 올라오는 것을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전 스테로이드를 끊으니까 엄청 심하게 더 피부가 뒤집어진 것 같이 됐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바운드를 잘 참아내야 되돌아온대요. 그 리바운드 때 진짜 너무 미친 듯이 힘들지만 그냥 눈 딱 감고 나 죽었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 며칠을 좀 잘 견뎌줘야 리바운드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 리바운드 현상을 막 느낄 때도 저는 미치겠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막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를 딱 먹은 그 순간부터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얼굴이 좀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약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 한두 시간 정도의 이후 그 뒤부터는 얼굴이 더 심하게 안 좋아지고 더 많이 아파가지고 이래서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확실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일시적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쉽게 손대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시 되돌아간다면 스테로이드는 다시는 절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스테로이드 안 먹은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극소 부위로 시작해서 더 심해지는 과정은 3개월이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과정을 또 3개월 이렇게 거쳐가지고 총 6개월간의 과정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피부 이렇게 괜찮아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공감을 합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은 후에는 이번에 새로 간 병원에서 항생제 그리고 항진균제를 처방해 주셔서 그 두 가지를 먹었고요. 또 얼굴에 바르는 연고? 약간 물약 같은 그런 처방해 주셔가지고 그걸 얼굴에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약이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얼굴에 세안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위에 딱 바르고 한 20분 정도를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스킨케어를 바르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연고를 막 바르진 않았어요. 병원에서 물약 말고 약산성 세안 비누도 같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세안도 그 비누로만 하다가 좀 뻣뻣해져서 약산성 세안제로 바꿨어요. 확실히 계면활성제나 이런 나쁜 것들이 적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자극이 훨씬 덜했고 약산성 세안제는 아무것도 없는 맨 얼굴은 정말 깨끗하게 지워주지만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주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산성 세안제로만 세안할 수 있게끔 선크림도 화장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물 세안만 했고 저녁에만 이걸 사용했어요.
세안제는 메디티엔 클렌징 폼 이것만 썼어요. 제일 순하고 자극이 없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써봤지만. 그래서 저는 치료 과정 동안은 진짜 한두 달 정도는 선크림도 절대 안 발랐고요. 진짜 메이크업 절대 안 했고 정말 맨 얼굴로만 다녔고요.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맨 얼굴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처음만 힘들지 계속 하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사람 뭐 사는 거 다 똑같고 제가 아파서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에? 막 이렇게 회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옷도 좀 편하게 갈아입고 잠시 나갔다 왔어요. 계속 이어서 이제 말을 해볼게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6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안이에요. 일단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장애라고 불린대요. 얼굴과 상체에 열이 막 몰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뜨겁게 반신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는 원래 정말 뜨겁게 지지듯이 샤워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약간 따스할랑말랑 하는 그런 미지근한 온도로만 샤워를 했고요. 세안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세안하고 수건을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수건도 균이 금방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회용 페이스 타올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무조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데일리. 그리고 저는 샤워의 순서가 늘 머리를 먼저 감고 몸도 닦고 그 다음에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얼굴에 세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세안을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면 몸 닦고 머리 감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얼굴 피부가 좀 말랑해져가지고 세안 시에 자극이 더 강해진대요. 건강한 피부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아픈 피부 상태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진 상태라면 그마저도 자극이 좀 많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피부가 말랑해지기 전에 세안을 가장 먼저 하고 머리를 감고 그 다음 몸을 닦고 그렇게 씻는 순서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마지막은 정수물 세안. 그냥 씻을 때까지는 이제 수돗물로 씻고 마지막에만 정수물로 헹궈내듯 얼굴만 닦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씻으러 들어갈 때부터 정수물을 한 컵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수기가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입되지 않은 깨끗한 생수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확실히 정수물로 얼굴을 헹구고 나니까 얼굴이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서도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수물을 계속 해보니까 얼굴이 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추천. 돈 드는 거 진짜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킨케어. 치료 과정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최소한의 케어만 해주게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엔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재생크림, 미백크림 막 여러 가지를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거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발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믿고 쓰는 요거 트루멜로디 하이드라 필크림. 몰약을 바르고 20분이 지나면 트루멜로디 크림 하나 바르고 그냥 끝냈어요. 예전에는 어떤 크림이든 혹시 있다가 좀 건조해질까봐 그런 생각에 좀 넘치게 양을 발랐었거든요. 윤기 약간 좔좔한? 뭔지 알죠? 그 피부 상태로 딱 마무리를 했었는데 건조하면 뭐 조금 있다가 더 바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좀 바꿔서 정말 조금만 발랐어요. 원래 발랐던 게 한 120% 발랐던 거라면 지금은 한 80% 정도만 바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트루멜로디가 원래 아토피나 건선 이런 문제성 피부를 위해서 개발된 이제 약국 전용 브랜드잖아요. 약국에 입점된 지는 오래됐지만 저는 샵에서 판매를 하던 그 시절?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뒤집어졌을 때도 믿고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발라도 좋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건 저한테는 진짜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크팩 절대 금지. 지루성 피부염이 극심해지신 분들이라면 마스크팩 절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팩 하면 뭔가 진정이 될 것 같고 이 얼굴에 뜨거운 열감을 좀 내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마스크팩을 하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가지고 더 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팩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1일 1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냉장고에 엄청난 마스크팩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치만 치료 내내 마스크팩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약간 촉촉한 것보다 오히려 좀 약간은 드라이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빨리 개선이 된대요. 너무 기름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만 하고 과하게 영양을 넣으려고 하거나 약간 번들거리게 발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독이 된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팩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못 참겠다 하신다면 마스크팩 말고 차라리 그냥 거즈의 차가운 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자극이 될까봐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피부가 안 좋아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을 못 잤던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일을 하고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잠을 줄여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갓생 사는 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 나 좀 멋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만 그랬던 거지 내 몸은 진짜 달가워하지 않는 중이었고요.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잠이 안 와도 뭔가 할 게 있어도 TV 보고 싶어도 핸드폰 보고 싶어도 무조건 다 그냥 끄고 눈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잠을 자니까 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피부도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진짜로. 잠을 줄여서까지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이틀 정도만 하시고 절대 길게는 그렇게 하지 말기. 무조건 내 몸부터 내 피부부터 생각하기. 아시겠죠? 그리고 베개 커버 위생.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해도 눈 뜨면 옆으로 돌아 누워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베개 커버는 자는 중에 얼굴에 무조건 닿기 때문에 매일같이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매일 빨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베개 커버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세탁한 수건으로 덮어놓고 잡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베개 커버도 따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빨아줘요. 그리고 수건은 되게 또 부드러운 재질, 보풀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수건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는 레오로 제품 쓰고 있고요. 레오로 제품 괜찮더라고요. 먼지 잘 안 나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수건을 베개에 깔고 그렇게 잡니다. 수건 빨래할 때는 또 섬유유연제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고 건조기로 뽀송하게 그냥 돌린 깨끗한 그런 수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먹는 것도 진짜 조절해서 먹었는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제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거든요. 제로 콜라, 곤약밥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어쩌면 칼로리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고 살이 덜 찌고 좋을 수 있겠지만 피부에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당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의 피부를 안 좋게 하고 나의 몸을 안 좋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 익히지 않은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익히지 않은 걸 절대 먹지 않았어요. 왠지 익히지 않은 걸 먹으면 피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것, 회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야채도 무조건 다 익혀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한 김 정도 식히고 먹었어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거 당연히 먹지 않았고요. 인스턴트 안 먹었습니다. 진짜 그냥 깨끗한 것만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쌀밥에 반찬 끝. 쌀밥에 뭐 고기 구워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깨끗하게 먹으려고 했고 진짜 그런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깨끗하게 씻기, 얼굴 절대 안 만지기. 진짜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뭐 더 추가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치만 기본적인 게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생각해가면서 손 씻고 얼굴 안 만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더러운 걸 한번 만진 다음에 얼굴에 손을 한번 대면 무조건 세균이 얼굴로 가는 거니까 손은 무조건 손은 수시로 씻고 핸드폰 만진 다음에 바로 얼굴에 스킨케어를 한다거나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깨끗한 손으로만 항상 얼굴을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 외에는 그냥 저는 얼굴을 아예 만지질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아무리 심해도 꼭 좋아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해보셔요. 지루성 피부염은 완치가 없다고들 하잖아요. 치료 기간에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법들과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